자, 오늘 읽어볼 리포트는 바로 이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은 이 이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제철을 주로 하는 제철 산업을 영위하는 이 기업입니다. 이 제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앞으로 크게 발전한다든지 성장한다든지 이런 측면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고 이 시장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할 뿐만 아니라 이 생산 자체가 오버해서 생산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익을 내는 일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이라든지 이런 후진국들이 값싼 노동력과 전기를 바탕으로 값싼 제품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이 제철 산업에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이 워렌 버핏이 극찬했던 포스코, 전 세계에서 가장 제철 쪽으로 경쟁력이 높다고 한다고 하는 포스코조차도 4%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없고 경쟁도 치열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BR 0.2배라는 것은 사실상 성장성이 없고 경쟁도 치열할 뿐만 아니라 이익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청산 가치도 되지 않는 밸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철 산업 자체가 상당히 저밸류를 받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일단 산업 자체가 성숙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국내에서 제철 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산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력이 싸고 값싼 전기를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약간 후진국 쪽에 더 어울리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철 산업 또한 어느 정도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저점에 사서 사이클 고점에 파는 성장 산업처럼 10배, 100배씩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 번갈아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도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방 산업이 좋아져야 하는데 현대제철처럼 철근 생산량이 많은 회사는 전방인 건설업 쪽에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호황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건설업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 이슈라든지 저점이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은 건설업 자체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건설 업황의 흐름에 따라서 상승 궤적이 그려질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업 특성상 겨울철에는 공사량이 줄고 여름이나 가을철에는 공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분기에는 실적이 거의 최저점을 찍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판매량이 소폭 증가하기는 하지만은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판매 실적을 나타낼 정도로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살아나지 않는 점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크게 올랐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레드 증가를 누려야 되는데 수요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꺾임에 따라서 스프레드 자체도
크게 누리지 못한다는 점은 상당한 이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스프레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전방 산업인 이 건설업의 이 정상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치 산업을 이 영위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이 고정비가 들고, 또한 이 수리, 관리, 유지하는 데 드는 이 캐펙스 비용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은 이 호황기가 와야지만 이 모든 문제점들을 상쇄하고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러한 점이 이 비즈니스 이 모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훌륭하지는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건설업이 이 살아나야 되고, 건설업이 이 호황기였던 20년,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이 인허가를 받아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허가가 결국 이 착공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이 착공 면적 상승세가 이전에는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고 본다면은 이 4월에 36.8%, 전년 대비 5월에 25.2%로 이 착공 면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착공 면적이 늘어나면은 이 6개월 후에 이 철근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4월에 늘어나는 것은 대략 이 10월 정도에 실적으로 반영되고, 5월은 이 11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러한 착공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기저효과, 이 작년에 23년도에 워낙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24년도에 조금만 좋아지더라도 바로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는 현재 상당히 이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 그로 인해 이 스프레드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과, 최근에 착공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에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제철에 대한 이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